신부가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30분 전 드레스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예식장 전체가 술렁였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오범수였다. 오범수는 마치 제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입을 굳게 다문 채 마당에 널려있는 하객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뒤를 돌았다. 그리고 그의 손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편지예요. 세리 씨가 남기고 갔어요. 독고세리가 도망쳤다. 결혼식장까지 와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다 한 상태에서 그녀가 남긴 편지는 짧았다. 교수님, 아니 범수 씨. 저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한이라는 아이를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점점 부서져요. 정말 미안해요. 이기적인 거 알지만 결혼은 못하겠어요. 오범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를 접었다. 모든 하객들이 있는 예식장을 벗어나 술도가 한편 창고에 몸을 숨겼다. 그는 좌절했다. 하지만 단지 결혼이 깨졌다는 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독고세리의 진심을 너무 늦게 이해한 것 같았다. 오범수는 한이를 정식으로 이양하려 했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내린 본능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세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배제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실감한 것이다. 그 시각 독고세리는 어릴 적 살던 별채로 숨어들었다. 어머니 장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독고택에게는 더욱 숨기고 싶었다. 그녀는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일주였다. 결혼식엔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독고택은 이미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용해 술도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사위가 될 예정이었던 오범수를 신부 도망 사건의 책임자로 만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동시에 오범수가 소속된 대학에까지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었다. 오범수의 명문대 교수직 경력은 일부 과장된 이력이 있었고 그는 해외 석사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재직 중이었던 것이다. 독고택은 그것을 빌미 삼아 대학 측에 민원을 넣었고 결국 범수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오범수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려 했지만 고자등이 우연히 그의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관련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술도가 가족들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 오광수는 형 왜 이런 걸 혼자 끌어안았어요? 라고 물었고 오촌수는 말없이 한이를 바라보았다. 한이가 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넌 그만한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이야. 근데 넌 내 삶도 책임지지 못했구나. 그 말은 오범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다. 한편 한동숙은 이 사태를 알게 되었고 오범수를 찾아와 말했다. 지금이라도 내 딸 세리를 잡고 싶으면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해. 자존심, 체면, 직위 다 버리고 진심 하나만 들고 가. 그 말에 오범수는 한동숙에게 물었다. 그럼 회장님은요? 마광숙 씨한테 진심 다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광숙 씨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한동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여전히 광숙의 그림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마광숙이 술도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광숙이 아니었다. 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이 집도 가족도 내 마음도 다 낯설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누나도 아니었다. 광숙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공주실도 한동숙도 그녀의 생부모가 아니라는 것. 그녀는 과거 한복지원에서 유기된 아이였고 입양 서류에 서명한 이름은 장미애였다. 그 사실을 들은 광숙은 숨 막히는 충격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 독고세리 언니예요? 그녀의 말은 술도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범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광숙을 바라봤고 오촌수는 한참을 입 다물고 있다가 낮게 물었다. 그게 사실이야? 장미의 그 여자가 너를 낳았다고?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서류에 친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장미 씨더라고요. 오홍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며느리로 만들어준 그 사람이 실은 자기가 버린 딸을 데려온 거라고? 광숙은 가슴을 쥐어짜듯 말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 나 버려놓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공주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공주실은 광숙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남의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슬퍼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 말을 들은 광숙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차가운 감정이 올라왔다. 그녀는 고요하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나는 항상 이 집에서 조금 비껴 있었는지, 왜 어머니는 나한테만 유독 냉정했는지. 그날 밤 장미애는 독고탁과 언쟁을 벌였다. 탁은 말했다. 그 애를 왜 다시 끌어들였어? 넌 그 애를 버리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뭐? 감정이 생겼다고? 장미애는 눈을 부릅떴다. 나 이제야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어. 내가 버린 건 그냥 아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순수한 시절이었어. 그녀는 탁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술도가였다. 그 시각 한동숙은 광숙과 다시 마주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광숙 씨, 난 아직도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그늘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아요. 사랑도 가족도 다 무겁게 느껴져요. 그 순간 장미애가 술도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광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광숙아. 너를 버린 그 날부터 난 사람답게 살 수 없었어.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날 버렸고 나는 그 덕분에 이 가족을 만났어요. 당신이 준 건 상처뿐이었지만 그 틈에서 나는 사랑을 배웠어요. 그녀는 오범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형부 아니 범수씨. 한이는 좋은 아빠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는 불행하지 말아요. 그 말에 오범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오광수씨, 오홍수씨, 신라주조 관련 불법 투자건으로 소환합니다. 독고타기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오광수와 오홍수는 경찰에 연행되며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신라주조 명의로 된 위조계약서에 두 분의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고자동은 그 문서들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계약한 그 서류에서 조작된 거야. 누군가 우리 서명을 베꼈어. 광수군 상황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함정이라는 걸. 그 순간 술도가 마당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독고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입가에 비죽 웃음을 띤 채 말했다. 내 딸 버린 놈들, 내 딸 울린 놈들. 이제 내 방식대로 갚아줄 차례야. 장미애는 격분하며 탁에게 소리쳤다. 탁이, 그만 좀 해. 넌 지금 우리 딸 둘 다 망가뜨리고 있어. 탁은 조용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당신 딸이 둘이라 그걸 이제 와서 인정해. 하지만 난 한 명밖에 없어. 세리 하나뿐이야. 그 말에 광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딸은 나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야. 딸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딸 인생을 망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말은 독고택에게 던지는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그 순간 고자동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는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더니 조용히 모두에게 말했다. 한이가 병원에 실려왔답니다. 급성 재발이라네요. 모두의 시선이 광숙과 범수에게 향했다. 그 순간 범수는 말없이 뛰쳐나왔다. 그를 따라 광숙도 달려나섰다. 마이너스. 다음 회 예고. 한이 또 위기. 그리고 드디어 밝혀지는 서류 조작의 배후. 과연 독고택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